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관리는 초하루 관리나 자생식물 관리, 그 다음에 그 밖에 지피식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관리 첫 번째는 종자뿜어 붙이기. 종자뿜어 붙이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시드 스프레이 혹은 하이드로 시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급한 경사면이나 안반이 많은 절개면을 녹화하기 위해 개발한 공법으로 단시간에 많은 면적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탈면의 안정과 녹화를 목적으로 시공을 하죠. 공사의 효율을 위해서 잔디 종자, 그 다음에 섬유, 파이버, 그 다음에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 분사기로 파종하여 시공하는 방법을 시드 스프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잔디 종자, 그러니까 종자와 파이버, 다음 색소, 접착제, 비료. 여기에 이제 물을 넣는 거죠. 물. 자, 여기서는 잔디 종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서양 잔디나 참쌀이, 비수리, 벌로랑이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자란 자생식물 구절초라든지 이런 야생화 종류, 이런 종류로 하거나 목본류를 하기도 하거나 뭐 등등등 종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거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1제곱미터당 한 20에서 30g 정도의 종자를 넣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파이버는 뭐냐면 우리 그 예전에 탈바가지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신문지를 물에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걸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문지 역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땅에다가 어디다 뿌릴 건데 그냥 뿌리면 얘가 접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지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얘가 지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접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CMC라고 그 접착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색소는 뭐냐면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의 색소를 섞어서 뿌립니다. 그럼 뿌린 데가 초록색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드 스프레이, 종자뿜어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비료를 조금 넣는 거죠.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5톤 차에다 이제 믹싱된 차에다가 우리 소방호스 같은 걸로 있죠. 그걸로 고압, 그러니까 펌프, 우리 에어 컴프레셔 그걸로 세게 쏘는 거예요.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종자뿜어 붙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고 나면은요, 한 달 이내에 이제 이게 잔디 싹이 올라오면서 이 뿌리가 흙을 이렇게 꽉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면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면이 됐는데 이 흙이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굴러 떨어지면 이게 안정화가 안 되고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뿌리가 흙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면 안정화에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 사면이라고 하면은 경사가 이렇게 심한 곳이에요. 경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대1인 경우에는 교목식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잔디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뭐 옛날 잔디 떼꽂이나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1대 뭐 0.7이라던가 1대 뭐 0.5라던가 이래버리면 식생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곳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한다거나 작업하기 난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종자뿜어 붙이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넓은 사면의 경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종자 뿜어 붙이기입니다. 하이드로 시더라고 그 기계로 한다고 해서 하이드로 시더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초화류 식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단 조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화류는 보통 1년생 초화류입니다. 한 해살이. 한 해살이를 왜 많이 하냐면 화단을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연생을 했을 경우는 처음에 심어놓는 거는 편하지만 한 계절밖에 꽃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한 해살이를 하면 계절별로 꽃을 볼 수가 있고 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해살이를 주로 초화류 화단에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일대 1년 중 꽃을 계속 보려면 제가 한 해살이 계절별로 본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회 정도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3회 정도는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상적인 횟수는 5회인데요. 봄에 한 번 하고 여름 가면서 중간에 한 번, 여기 중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5회 정도를 요렇게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더 갈아주면 깨끗하고 예쁜 선명한 꽃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적인 화단을 조성하려면 5회, 최소한 3회는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392페이지 보시면 화단의 설치 조건입니다. 이제 초화류 화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좋고요.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사질양토. 사질양토라는 거는 사양토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양토하고 같은 말인데 사질, 모래에 섞였다. 다시 말하면 물 빠짐, 배수가 좋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초화류 화단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야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토양이 불량할 때 만약에 근데 내가 원하는 토양이 이런 건데 토양이 불량하면서 너무 물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은 혹은 식양토이거나 이럴 때는 계량을 하거나 토양으로 알맞은 토양으로 객토를 합니다. 자, 계량이라는 거는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양 계량제라는 게 뭐냐면 토양 계량제. 우리가 만약에 물 빠짐이 많이 안 된다 그러면 펄라이트, 비료 성분이 너무 없다 그러면 피트모스.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토양 계량제는 물리성을 계량해 주기도 하고 화학적인 부분을 계량해 주기도 합니다. 얘는 물리성을 계량해 주기 위해서 얘는 화학적으로 화학성을 계량해 주는 거는 뭐냐면 산성인 경우에 알카리성 석회를 해서 중성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알카리성일 경우에 황산칼륨이나 황산칼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중성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계량을 해주는 거고 물리적으로 계량을 해주는 거는 배수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금방 말했던 물이 잘 빠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위에다가 알맞은 토양 사질 양토로 위에를 객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조성 방법은요. 일단 초화류 식재는 종자 파종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종밭에서 재배한 꽃모종은 미리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주어야 캐낼 때 흙이 많이 달라붙어 있다. 자, 이렇게 밭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을 떠서 이런 포트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종자 파종한 거를 키워서 모종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려면
한두 시간 전에 물을 뿌려놔줘야 잘 붙어 있다. 그래야지 이제 분뜨기도 좋고 아무래도 우리 작업하기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꽃면은 줄이 바뀔 때 어긋나게 심는다. 자, 이렇게 심는데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심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심어라. 어긋나게 심는 것이 좋고 식재 후 관수 시에는 꽃과 잎에 흙이 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식재 방법이었고요. 이거는 모종을 포트묘를 만들 때 하는 분뜨기 할 때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화단의 물주기 방법이에요. 물은 모종 심은 직후 뿌리와 흙이 잘 결합되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는 매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물 주는 방법은 물 뿌리개를 이용하여 손으로 주는 방법과 그 다음 이게 이제 손으로 주는 방법, 그 다음 인력으로 주는 방법과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점적 관수라고 해가지고요. 물을 그 부분만 똑똑똑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편하고 적합한 관수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다음 한 번에 충분히 주며 비가 흙 속에 충분히 수분이 저장될 때까지 계속 준다. 우리가 보통 물을 줄 때 물을 이렇게 쭉 주고 나면 위에가 축축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흙을 조금만 파보면 10cm만 파봐도 밑에가 퍼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흙이 적어도 20cm 깊이까지 물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깊이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손으로 줄 때는 호스 앞에 그 PVC 파이프나 파이프를 50cm 정도 호스 앞에다가 끼워요. 그래가지고 그 파이프를 땅 속으로 쑤시면서 물을 주거든요. 그래야지 땅 속에까지 축축하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 대기와 같은 온도의 물을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게 뿌리턱에 준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돼 있는 화단이에요. 그러면 물을 줄 때 물을 이렇게 주면은 얘가 잎이 다 튄단 말이죠. 특히 1년생 초하류의 경우는 잎과 꽃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꽃에 물을 줄 때는 물이 이렇게 뿌리턱에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흙이 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초하류 화단, 꽃은 우리가 예쁜 것을 관상하기 위해서 하는 관상용이란 말이에요. 흙이 튼 것도 보기 안 좋겠죠. 그 다음에 꽃에 물이 닿으면 꽃 색깔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꼭 뿌리턱에 주는 것이 좋다. 자, 다음은 거름주기인데요. 거름은 일반적으로 밑거름을 줍니다. 이미 이제 처음에 심을 때 흙에다가 이제 거름을 섞어서 이제 초하류를 심는데 만약에 개화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로 덧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이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보통 이제 이 생육이 불량하면 아무래도 꽃 색깔도 흐려지거나 얼룩덜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꽃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려면 거름을 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썩은 깻묵 등을 지나지 않게 물에 타서 뿌리턱에 주고 흙을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병해충 방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화해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병이나 해충도 여러 종류인데요. 다른 작물과 달리 꽃은 잎이나 다른 부분이 병이나 충해에 해를 입으면 너무 안 예쁘죠. 관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얘를 방제를 잘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 병이나 충의 피해가 크다 그러면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화단 조성할 때 주의할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에 5회, 적어도 3회 이상 꽃을 심는다. 제가 일반적으로 3회 교체해주고 이상적인 화단의 경우는 5회 교체해준다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 화단 면적의 2배에서 3배가 이상적인 묘상의 면적이다. 우리가 이제 화단을 여기가 조성 화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심는 게 아니라 3번을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묘상이에요. A, B, C가 있어요. 자, A를 심었어요. 여기 A 심었죠. 자, 그 다음에 A가 빠지고 B를 심어야 돼요. 3번 심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B가 빠지고 또 C를 심죠. 이게 한 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묘상은 당연히 조성된 화단에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가 돼야 내가 화단 관리를 이렇게 3번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화단 면적의 2~3배가 이상적인 묘상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종을 심는 날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좋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아무래도 얘는 포트 분이고 분이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잔뿌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하고 건조한 날 바람까지 불면 이 잔뿌리가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축하고 흐리고 이런 날 작업을 해주면 얘가 덜 마르겠죠. 빨리 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심는다. 자, 화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심고 차차 이렇게 나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심으면 얘를 밟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만약에 여기가 건물이고 여기가 화단이다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심어 나가야겠죠. 모든 식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식재하는 거를 작업을 실시한다. 393페이지 가시면 초하류의 월동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하류의 월동 관리로 잘못된 것은 성토라는 게 뭐죠? 흙을 돋는 거예요. 흙을 돋는다. 흙을 돋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온막이나 가온, 온실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걸 가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온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저온순화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때 얘가 보통 묘상이 온실에 있는 경우 있어요. 온실에서 야외로 그냥 노지로 갈 경우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요거를 우리가 저온순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노지로 나가면 얘가 갑자기 얼어 죽거나 0도씨 이하가 아닌데도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온실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실 문 앞쪽에다가 키워갖고 약간 서늘한 기운을 미리 맛을 보게 예행 연습이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저온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생식물의 관리인데요. 자생식물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을 우리 이제 자생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좁은 면적에 비해서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야생식물이 4천여 종에 달하고 있고요. 야생식물은 다른 식물과는 달리, 조경식물과는 달리 자생지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식물을 분갈이를 하고 이쪽으로 옮겨오려면 주변의 흙을 적어도 대여섯 배 이상을 갖고 와서 그 흙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굴락으로 심어진 것을 하나만 캐갖고 오면요, 얘도 잘 생기기 불량해요. 그래서 그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생육 환경이라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지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상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요. 그냥 일반 평지에 오면 잘 생육이 안 돼요. 예, 그런 지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경쟁, 그러니까 제가 여러 무리가 있어야 잘 자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경쟁과 천익, 그다음에 공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요소이다. 자, 완전히 천연 아주 그냥 깨끗한 공기에서 자라던 자생식물이 갑자기 도심지에서
심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해에 대한 분석 가능한지 그런 것도 중요 포인트, 체크 포인트다. 기후에서는 온도, 습도, 강선 등이 주요 인자이며 토양에서는 토양 내 공기 수분, 산도, 부식질, 그다음에 지형에서는 표고, 방위, 동서남북, 경사 이런 것이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자, 다음은 지피식물 관리인데요. 지피식물, 우리가 대표적인 지피식물은 잔디죠. 그런데 잔디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지피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지피식물이라는 말은 땅을 피복하는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키가 작은 식물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피식물은 키가 작아야 하고요. 한 해 뭐 잠깐 여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사철 풀어야 되니까 상록성인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낮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발에 밟힐 가능성이 높아서 다감에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밀해야 되죠. 왜냐하면 듬성듬성 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지피식물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맹문동, 꽃잔디, 눈향, 조릿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문동은 대표적인 단연초입니다. 상록 단연초예요. 거의 부추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보라색, 연보라 꽃이 피고요. 요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검정 열매가 핍니다. 얘는 그늘에서도 강하고요. 상록이고요. 유지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연초고요. 그 월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지식물, 특히 음지식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큰 나무 밑에, 교목 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목 밑에 나지로 되어 있으면, 노지로 되어 있으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럴 때 이 맹문동을 심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피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꽃잔디는 한 10cm 정도 자라는 포복성을 가진 나무 풀인데요. 봄하단을 장식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양지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나무 밑에 심는 것보다는 얘만 단독으로 심는 것이 좋고, 혹은 그 바위 위에 이런 데다 심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얘는 이식도 좋고 공이도 강한데 습하거나 밟힘, 다밥에 좀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눈향나무. 눈향나무는 뭐 양지에서 잘 자라고 뭐 잔디밭 중앙 혹은 원형 하단, 얘는 잘 다듬기만 하면 굉장히 잘 키우시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릿대는 우리 벽과 화복과인데요. 대나무 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에서 2m 정도인데요. 거의 무릎 밑으로 자라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옥자마는 중국이 원산지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요. 8, 9월 달에 흰색의 꽃이 비녀처럼, 옥비녀처럼 생겼다고 해서 옥잠합니다. 옥잠. 네, 그래서 향기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 그 주택에 심으면 아주 잘 어울리는 초하류, 지피식물이면서 초하류 식물이에요. 그래서 흰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외에도 395페이지 보시면 진달래, 철쭉류 이런 것들도 지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참고를 보시면 옥상에서 식물 자리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하중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조경 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옥상이다 할 경우는 3분의 1만 그 면적을 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하고 면적을 배당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지피식물의 기능과 효과인데요.
일단 지피식물은 땅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비산먼지라든지 진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잔디나 뭐 이런 지피식물을 해놓으면요 운동을 하거나 레크레이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경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 땅이 피복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굉장히 기분이 안정감이 있고 좋죠. 초록색을 보면 사람은 시각적으로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지온을 한여름의 지온을 몇 도씩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아스팔트와 벽돌 포장, 아스팔트 포장, 벽돌 포장, 잔디 포장되어 있는 곳을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잔디밭의 경우 온도가 훨씬 아주 확연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온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진땅이나 먼지, 그 다음에 뭐 토양 유실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피식물의 그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잔디 관리에 이어서 그 초하류나 자생식물, 그다음에 지피식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